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들으시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번 61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흔히 경험하는 질출의 원인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질출은 아주 흔한 일이며 임산부의 20에서 40%가 임신기간 동안에 질출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요. 태아와 산모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동반하거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시기별로 출혈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질출의 흔한 원인으로는 착상혈, 자궁경부 외번증, 자궁경부 용종 등이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 5명 중 1명이 출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혈관의 발달로 자궁경부가 미세하고 연약해지고 또 매우 민감해져서 성관계라든지 자궁수축 등의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상혈은 임신 4, 5주 정도에 수정란이 자궁 내막의 모세혈관에 착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경부 외번증은 자궁경부가 바깥으로 벌어져서 자궁경부의 주변에 있는 분비선에 발달되어 있는 모세혈관에서 생기는 출혈입니다. 이러한 자궁경부 외번증은 출산 횟수가 늘수록 증가하게 되어서 초산모보다는 경산모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부 용종은 폴립이라고도 불리며 자궁 경부의 점막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이 발달되면 생기는 양성 혹으로서 임신 중에 염증과 충혈 등으로 인해서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아한테 영향은 없고요. 임신 중후반기에 자연적으로 괴사되어서 떨어져 나가거나 출산 이후에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중에 태아한테 크게 영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꾸 출혈을 일으키거나 또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셔도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출혈들은 한번 출혈이 발생하면은 1, 2주 정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대부분 소량이고 또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8주에서 9주까지 아기 심장박동이 잘 뛰고 태아가 건강하다고 그러시면 임신 초기에 출혈을 경험하더라도 90에서 96%에서는 태아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상에서 임신당 주변에 출혈이 4분의 2 이상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피고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분의 2 이상 되는 경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소량의 그런 출혈들은 대부분 태아한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피고미라든지 출혈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이 있을 때는 안정하시면서 프로게스틴 제제 같은 주사를 주어서 출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게스틴 제제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유산의 그런 예방하는 약들은 아니고요. 자궁 수축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을 때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사용하여서 통증을 완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로 임신 중후기에 발생하는 질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14주 이후에는 질출의 원인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어서 산모분들의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출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 출혈의 원인이 되었던 자궁경부의 용종과 자궁경부의 외번 등은 임신 중후기에도 질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후기에 발생하는 그런 출혈의 원인 중에는 태반의 위치와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반이 자궁 입구를 덮고 있는 경우에 태반 주변에 있는 자궁 내막의 그런 혈관들의 지지가 약하여서 쉽게 조그만 자극에도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초중기에 태반이 자궁 입구를 덮는 경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자궁이 커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출혈들은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완전히 전치 태반이 되어서 후반까지 가는 경우에는 분만 방법도 제왕절개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런 출혈의 빈도도 증가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태반 위치뿐만 아니고 중후반에는 그런 조기진통 증상이 생겨서 자궁 경부가 짧아지거나 열리면서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게스틴 질정제라든지 또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에 자궁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다르게 임신 중후기에 나오는 출혈들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태동이 잘 느껴지고 복부에 불편감이 없고 분비물 양상의 차이가 없으면서 속옷에 약간 묻는 정도의 출혈들은 쉬시거나 안정을 취하시면은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질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하복부 통증이 동반된 출혈이라든지 태동이 감소되거나 없는 그런 출혈, 다량의 물과 분비물이 섞여 나온 출혈, 그 다음에 일반 패드 한 장을 적시거나 속옷을 흠뻑 적실 정도의 그런 출혈이 있으면서 핏덩어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출혈이 있을 때는 그런 조기진통이라든지 태반 조기박리, 양막 파수 등과 같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해서 출산 시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출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태어난 산모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잘 쉬고 안정하시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그렇지만 너무 불안하시거나 출혈량이 많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 태동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진료를 보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태아와 산모가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